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오픽 인강 1위 클라라입니다. 지난 수년간 오픽을 가르치면서 전단팀을 꾸려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픽의 응시에 최신 경향을 연구하고 매년 출제된 문제 유형을 분석하여 강의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쌓은 철저한 오픽 분석 데이터와 오픽 학습 전략을 여러분께 이번 강의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쌓기도 바쁘시죠? 단기간에 오픽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직장인들에게 단 2주 만에 AL, IH 레벨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강의는 총 28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강의는 AL, IH 레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고득점 레벨의 유용한 표현과 실제 시험 연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AL, IH 레벨이 목표인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빈출 돌발 주제와 롤플레이 대비 및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표현과 답변 아이디어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AL, IH 레벨 달성을 위한 유닛별, 주제별, 자주 쓰이는 표현 공략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클래스 팁과 팬시 익스프레션 및 저의 오픽 노하우가 집약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저 클라라와 함께라면 병력 업 하여 AL, IH를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확 줄여주는 매직 스토리라인으로 여러분이 스토리텔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 레벨에 맞게 여러분의 스피킹을 향상시킬 수 있는 delivery skills, 즉 전달력 향상을 도와주는 공부법을 이번 강의에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법의 쉐도잉 훈련으로 원어민스러운 톤으로 바뀌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AL, IH 레벨 2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실강에서 드리는 노하우를 똑같이 인강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오픽 전문가인 제가 드리는 팁과 표현을 잘 얻어가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제 수업 후 많은 학생분들이 AL 레벨 달성에 성공하였고 2주 과정 후에 첫 오픽 시험에서 IH를 받아냈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차례인데요. 여러분은 해커스와 오픽 전문가인 저와 함께 고득점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이번 강의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서는요, 클래스 오픽 공략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실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전달력을 키워라 입니다. 여러분이 컨텐츠에만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스크립트 외우는 것 외에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 딜리버리에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되는데요. 큰 목소리로 연습하셔야 되고요. 쉐도잉이라는 방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서는요, 만능 패턴들을 다양한 주제에 적용하기. 하나의 패턴을 알았다.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어디 가기를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My number one place is 땡땡 이라고 했을 때 number one은 1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My number one place to walk 제가 걷기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다. 조깅으로 따지면요. My number one place to jog is 땡땡. 자, 그럼 제가 영화 보기 좋아하는 곳은 어디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My number one place to watch a movie is 땡땡 theater. 이런 식으로 전 지금 되게 쉬운 것으로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만능 패턴들을 가지고 다양한 주제에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프리토킹으로 자신감을 기르기. 프리토킹은 굳이 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긴 하지만 프리토킹을 하는 이유는 큰 목소리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이것저것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 수 있다 보면은 자신감이 더 올라가시겠죠? 그런 목적에서 프리토킹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스토리라인을 서로 거미줄처럼 짜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서로 최대한 연결되게 짜면 짤수록 공부 시간이 더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저희 강의를 들으실 때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녹음 기구입니다. 핸드폰 녹음기로 하셔도 괜찮고요. 언제든지 에바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 꼭 한 번은 만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바가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이 녹음하시는 걸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어서는 강의 학습 자료 프린트 해놓기입니다. 매 강의마다
class 강의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것을 프린트한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Hackers OPIC Advanced 공략. 저희 책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책을 보면서 제가 하이라이트세요 라는 부분에 열심히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목소리와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따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당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초콜릿과 저희 여러 가지 에너지 음료수들이 있죠. 그런 것들 계속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픽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픽은요, job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실생활 주제로 된 인터뷰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터뷰를 컴퓨터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면접관이 있겠죠. 면접관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여자가 본인 소개를 하는데요. Hello, my name is Eva 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답하게 되는 문항수가 나와 있고요. 나는 다음 질문을 넘어가고 싶다 하면 Next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질문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요. Replay, play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play 버튼을 눌러서 다시 듣기를 누르셔서 5초에서 7초 정도 시간을 벌어주시는 거예요. 질문 다시 듣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나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다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답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게 깜빡이냐면 Time for a new question이라는 게 깜빡깜빡 거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갈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무시하셔야 됩니다. 이게 뜨고도 시간이 훨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 2분의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총 2분 이기 때문에 이게 한 40초에서 1분 정도 뒤에 뜬단 말이죠. 그럼 2분 정도가 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끊지 말고 충분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요. 시험 등급에 대한 설명인데요. Novice는요. Low, Mid, High로 나눠지고요. Intermediate은 Low, Mid, High. Advanced는 Low로 나눠지는데 저희가 앞에 있는 레터만 따로 따서 얘기를 합니다. 위에는 AL, IL, IM, IH, NL, NM, NH라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OPIC Advanced 공략팀은요. IM3도 가장 낮은 것이고요. 이 IH와 AL 이 두 가지만 보고 목표로 가지고 갑니다. IH와 AL만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평가 방식은 지금 오픽에서 나와 있는 건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오픽 채점의 포커스는요.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요. 할 말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보통은 컨텐츠만 너무 포커스를 많이 두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전달력에도 매우 중요하다. 잊지 말아주세요. 50%,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는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선택 항목에서 16개가 아니고 12개로 2014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개편된 서베이가 저희 교재에는요. 반영이 돼 있다는 거, 이런 반영이 돼 있는 교재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백그라운드 서베이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서베이를 어떻게 택하면 과연 질문이 최대한 저희에게 편하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웬만하면은 무조건 1경험 없음으로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왜? 1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또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다라는 친구 아니고서는 그냥 1경험 없다라고 하시면 되게 편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십니까?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취업준비생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학생이 아니고 일을 지금 잠깐 쉬고 있다. 직장인이지만 1경험 없다. 아니요를 저는 가장 추천해드리긴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직장이라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업해놓은 회사를 한 다음에 현재 귀하는 직업이 있으십니까? 해서 아니요를 또 선택하시면 최대한 회사 관련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 거 보면요.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조건 아름답게 가족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신다고 할게요. 이랬을 때 가장 보편적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저희 선택 항목들 또 어떻게 거미줄처럼 연결시킬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귀하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연결된 주제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콘서트 보기를 나는 만약 선택했다. 그러면 공연 보기를 묶어가세요. 공연 보기를 묶어가시면 뮤지컬을 간다고 하시면 똑같이 음악을 즐기실 수 있겠죠. 또한 공원을 가신다고 하면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연결해서 해변 가기도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 캠핑 가기도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가 기다리고 있고요. 서로 최대한 연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이어서요. 5번. 귀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기선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면 연결돼서, 거미줄처럼 연결돼서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네, 그렇죠. 음악 감상하기와 악기 연주하기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이요. 주로 어떤 운동을 즐기십니까? 보통 이제 공원 가기 같은 거에서 즐길 수 있는 걸 연결하시면 또 숨막히는 경치와 상쾌한 공기를 연결해서 답하실 수 있겠죠? 조깅을 간다고 하면요. 공원에서 조깅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조깅하면 뭐가 하면 돼요? 단어만 바꿔서 걷기 가시면 됩니다. 자전거도 추천해드리는 것 중 하나고요. 또 숨막히는 경치 어디죠? 숨막히는 경치 하이킹 앤 트레킹 연결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귀하는 어떤 휴가나 출장을 즐기십니까? 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집에서 보내는 휴가, 왜요? 집에서 우리는 그냥 집에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그냥 공원 앞에 있는 공원 가고요. 휴가 때 조깅하고요. 자전거 하고요.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 이유로도 선택하라고 권해드리지만 또 다른 이유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는 선택했을 때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온다는 건 그만큼 돌발 주제가 덜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또한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과 서로 연결해서 장소만 바꿔가시면 되겠죠. 부산에 가도 회가 맛있고요. 일본에 가도 회가 맛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서로 최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된 것들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총 28강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28강 중에서 중요한 건 다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택 항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그것들만 골라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필수인 집, 사는 곳과 동네 같은 건 필수로 다 들어주셔야 되지만 돌발 주제들도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선택 항목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주제만 골라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겠죠. 질문 난이도 설정인데요. 샘플 답안 듣기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분명히 가장 잘하는 것이 있고 분명히 가장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것을 6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못하는 걸 1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숫자를 찾으시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본인한테 맞는 난이도 설정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IM3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4-4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IH를 목표로 하고 있다. 4-4. 그리고 AL을 목표로 하고 있다. 5-5입니다. 무조건 난이도 설정을 높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한 다음에 답변을 더 잘해 주셨을 때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확률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4-4, 5-5라고 했는데 왜 4-4라는 말이 붙나요? 5-5라는 말이 붙나요? 시험을 보시다 보면 중간 정도에 되면 질문 난이도 재설정 화면이 뜹니다. 그때 비슷한 난이도 유지하시겠습니까? 해서 네를 누르시면 4로 시작했으면 4-4가 되겠죠. 5로 시작했으면 5-5가 되고요. 시험 방식은요. 본 시험은 40분간 진행이 되고요. 문제수는 15문제입니다. 1번은 유일하게 예측이 가능한 문제죠. 자기소개이고요. 2번부터 15번까지 주제당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없는데요. 답변 제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원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Time for new question이 뜰 때만 조금 나 뭐뭐 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가시고요. 총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컴퓨터기 때문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만약에 끊겼다. 내가 답을 하던 문제가 끊겼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에 또 열심히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은 따로 없는데요. 저희 아까 전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질문 다시 듣기를 눌러서 한 번의 기회가 있죠. 몇 초 안에? 5초 안에 무조건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 시험은요. 25일 뒤에 가능한데요. 25일 사이클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면제권이 있다. 면제권을 쓰면 오늘 시험을 보고 이틀 뒤에도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그 이틀 뒤 기점으로 해서 25일 뒤에 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오픽 시험을 보시면 우선 1번은 자기소개이고요. 2번부터 7번까지 아까 전에 몇 문제였죠? 주제당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온다. 그런 다음 질문 난이도 재설정 화면이 뜨고요. 또 다시 8번부터 15번까지 주제당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40분 안에 답을 하셔야 되는 시험입니다. 이어서는요, 오픽 시험 완벽 대비하기 관련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을 잡아라입니다. 주제당 질문들을 다 공부하면은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픽의 모든 그 주제별 문제들은 다 유형별로 속한다. 즉 유형을 잡고 나면 훨씬 더 공부 시간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달력을 키워라.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달력을 반드시 키워주셔야 되고요. 또 돌발 주제들 대비해라. 많은 학생분들이 돌발 주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돌발 주제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자주 나오는 사이클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본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발 주제 대비하기는요. 선택 항목에는 없는 주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난이도가 높을수록 출제 가능성도 높고요. 만능 패턴을 응용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 사이클을 잡으시는 건데요. 저 2015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최신 사이클 충분히 지금 반영해서 책이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돌발 주제들을 대비해라. 이어서는 빈출 요형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돌발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서베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돌발 플러스 서베이에서도 모두 다 나오는 질문들이 결정이 되어 있다. 빈출 유형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가시기 전에요. 시험장 위기 상황 대처 표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저희가 엄을 많이 합니다. 엄이라는 필러를 많이 쓰신데요. 그 외에도 좀 길게 근사한 표현으로 써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고도 what else? Let me think. And also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고도 이것저것을 써주시면 되게 좋고요. 또한 질문을 이해 못했을 때에는 I will try to answer what I can. 내가 답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겠다. I hope I don't miss anything 이라고 했는데요. 놓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요. 시험장 위기 상황 대처 표현 세 번째는 답변이 요점에서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I'm sorry, but I think I've gone off topic. 그 토픽에서 좀 벗어난 것 같다. Let me get back to the point. 다시 요점으로 오겠다. 이런 표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답변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답변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지금 끊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저희 40분 시간이 주어지죠. 15분간 다 답을 못했다 라고 한다면 I'm afraid I have to wrap things up now because I've run out of time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요. I'm afraid I have to wrap things up now because I've run out of time. 이렇게 센스 있게 되게 근사한 표현들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험장 위기 대처 표현까지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OT 플러스 지금 1강까지 같이 나갔죠. 그래서 이어서 저희 1강에 있는 유형 1부터 4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